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꽃들 참 많이 폈습니다. 4월을 맞아서 봄꽃 축제들도 하나둘씩 시작되고 있는데요. 거리에 나가서 가족들과 봄꽃 만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아나운서가 꽃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활짝 핀 꽃처럼 한반도에도 평화의 분위기가 만개한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얼른 첫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봄이 찾아온 것을 또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의 가수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이게 감정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네.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난 3일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가수 이선희 씨 그리고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소속 김옥주 씨가 남북 합동 공연 리허설에서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우리 예술단과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이 함께 만든 남북 예술인들의 연합 무대 우리는 하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행사이자 화제를 낳았던 삼지연 관현악단의 지난 2월 박람 공연에 대한 답방 행사로 마련이 됐죠. 네, 북한 측의 관객들이 12,000여 석의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공연이 과연 성황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었는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살펴보면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긴 여운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공연 후반부에 이선희, 최진희, 백지영 등 우리 가수들과 북한의 여가수들이 삼지연 관현악단의 연주에 맞춰 한라산도 독도도 내 조국입니다라는 가사가 담긴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이라는 노래를 부르자 이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 남북 출연진 모두가 무대에 올라 피날레송으로 우리의 소원 그리고 다시 만납시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도종환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등 남북 요인들이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아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고 그리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관객이 한 12,000여 명이 있었는데 일제히 기립박수로 호응하는 등 감동의 무대가 연출됐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공연이 끝난 뒤 무려 10분 이상 관객들의 박수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1차 공연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참석하게 됐죠. 네,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그런 참석이어서 저희도 덩달아 놀랐습니다. 관련 사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가수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여기 가왕 조용필 씨도 눈에 띄는데요. 네, 백지영 씨도 보이고 그리고 레드벨벳의 아이린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난 1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예술단 공연 이 봄이 온다를 관람한 뒤에 이렇게 출연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직접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공연 중간중간에 밝은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고 이 공연이 끝난 뒤에는 우리 가수들과 일일이 이렇게 악수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들이 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이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원래는 3일에 열렸던 2차 공연에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조정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간도 좀 바뀌고 좀 변동이 있었는데 꼭 참석을 하고 싶었다라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직접 관람을 했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관람이 예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3일에 진행된 남북 합동 공연에 참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관측이었는데 이 예상이 어긋나는 거죠. 우리 측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른 일정이 생겨 관람 일정을 당긴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 위원장은 공연이 끝난 뒤
레드벨벳을 만나서 본인이 이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원래 3일 공연에 오려고 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레드벨벳의 팬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 김 위원장 옆에 바로 레드벨벳의 멤버 아이린이 서 있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린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고 이 김 위원장은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평양에서 했으니까 가을에는 결실을 보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 이렇게 즉석에서 제안을 했다는 후문도 들려왔습니다. 한편 두 차례 평양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은 평양 순환공항을 출발해 4일 오전 3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어르신의 손을 꼭 맞잡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대통령이 2014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이렇게 추념식 행사에 참석을 해서 희생자를 위로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봉계동 4.3 평화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존자와 이 유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4.3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18일 4.3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정권 교체로 새로 들어서는 민주정부 대통령은 4.3 추념식에 참석해 이 국가적 추념 행사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 시절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추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등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은 유가족을 비롯한 제주 도민에게 희망을 안긴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 등 대통령의 추념사 한마디 한마디에 유족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유족 합창단과 연예인 등이 대거 참여한 추모 공연과 시 낭송도 펼쳐져서 이 추념식 행사를 예년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국가 추념식에서는 처음으로 이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의 합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4.3을 소재로 한 노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이 곡. 그간 각종 4.3 행사에서 불려온 곡이기는 한데 국가 추념식에서는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67주년 추념식 때는 이 곡이 식전 행사 합창곡으로 계획됐다가 행사를 며칠 앞두고 다른 곡으로 변경돼 행자부의 압력으로 합창곡이 변경됐다 이런 반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70주년 기념식에는 여야 5당 대표들도 모두 제주로 총출동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여야 5당 대표들의 모습입니다. 대표들도 약간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은 박수를 치고 두 분은 손을 다 모으고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담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난 3일 오전 제주시 봉계동 4.3 평화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경청하는 모습 이렇게 사진으로 담겼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는 추미애, 조배숙, 이정미 대표의 모습과 달리 홍준표 대표와 박주선 공동대표의 묘한 모습이 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날 제주에 총출동한 여야 5당 대표들은 이 제주 도민에게 70년 전 무고한 양민 학살에 대해 사죄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이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 3일은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라면서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4.3 사건을 재조명하고 이 특별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이 문제도 이 시정에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날을 추모일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의 무장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고 본인이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홍 대표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제주 4.3을 좌익 준동 사건이라 주장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철진한 색깔론을 복창했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념식이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전역에서는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졌는데요. 이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4.3 영령을 추념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함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새로운 분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 구도가 좀 바뀌었죠? 네, 국회 지형이 좀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지난 2일 오전 이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정례 회동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날 공식 출범을 하면서 그간 여야 3당 체제로 운영돼 온 국회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이날 원내대표 정례회동에는 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원내대표와 또 교섭단체 이름을 협의를 하면서 결국 한 발씩 서로 양보를 한 셈이 된 거죠. 교섭단체 명칭은 평화당의 평화를 앞에 배치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정해졌고 초대 등록 원내대표로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내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제4회 교섭단체가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여야 세 곳의 교섭단체 간 논의를 할 때마다 이 두 야당으로부터 협공을 받아온 민주당은 새로 탄생한 교섭단체가 개헌 국면에서 묵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시선이 좀 달랐죠. 예.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민주당 이중대로 폄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교섭단체 간 협상 구도가 지금까지는 2대1이었는데 앞으로 2대2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편해하는 그런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정례회동에 처음으로 참석해 민심과 국회의 괴리를 메우는 일이 시급하다며 난관에 봉착한 개헌 논의에 대해서 각 당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여성분이 삭발을 하면서 굉장히 비통한 표정을 짓고 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절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침통하게 이렇게 우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삭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자폐인의 날은 장애의 한 종류인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리고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해 자폐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7년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포한 날입니다. 네. 발달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학부모, 관련 종사자 등 3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 209명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눈물의 삭발식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네, 200명 정도가 넘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삭발을 감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발달 장애인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살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어머니는 내 아이가 어미 없는 세상에서도 어미가 있는 것처럼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부모들은 이 발달 장애 아이들이 사회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다양한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마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도록 이 직업 재활 지원 확대와 함께 24시간 아이와 함께 붙어 있느라 화장실조차 마음 편하게 못 가는 부모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바뀌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달라진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올해 정부의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90억 원보다 적은 85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뒤에 가방을 메고 있는데 다 네. 똑같은 가방이고 투명한 가방이네요. 좀 흥미롭죠? 예. 네, 왜 이런 가방을 메고 다녔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일 미국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이날 학생들이 투명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가 지난 2월 1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죠. 네. 이 사고로 모두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투명 배낭을 지급해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6주 만인 이날 교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투명 배낭을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명 배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가방에 뭔가를 넣고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네. 참 이런저런 찬반 논란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뭐 좀 개인 프라이버시도 좀 있는데 예.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비난이 좀 일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월 총기 사고를 직접 목격한 학생들은 학교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데 아무리 그래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볼멘 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대 학생들의 가방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은 마치 벌을 받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일부 학생은 학교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문구를 종이에 적은 뒤에 투명 배낭에 넣어서 뒤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그러게요. 가방에 예. 넣으면 보이겠네요. 그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도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학교는 교내에서는 모든 학생이 명찰을 착용해야 하는 등 한층 강화된 교칙을 새 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범인과 피해자를 특정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로 보이는 사진 속의 인물들이 몽둥이를 들고 폭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에 지금 빙 둘러싸여 있는 남성의 예. 모습이 좀 위태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표정이 좀 심상치 않죠. 지난 2일 인도 아마다바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불가촉 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 달리트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 달리트 남자가 경찰에 둘러싸여 이렇게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인도 전역이 달리트의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 수만 명의 달리트들이 인도 10개의 주에 걸쳐 대규모 동시 시위를 벌인 결과 칼 그리고 몽둥이를 든 시위자들로 거리가 넘쳐나면서 최소 10명이 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수백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체포된 시위자만 수천 명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달리트들을 신도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1989년 제정된 법에 의하면 달리트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즉각 체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보석도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는데 인도 대법원에서 이 법이 남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인도 내 달리트 수가 약 2억 명에 달하는데요. 네. 전체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에 달하는데 지위만큼은 이 소수자 지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그리고 직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이들을 노리는 범죄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인도에서 발생한 달리트 대상 범죄가 무려 4만 7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좀 참담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달리트가 힘과 불을 상징하는 말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건데요.
이 사람은 숨졌습니다. 인도 대법원이 달리트를 보호해줬던 천민보호법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억압과 차별은 물론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온 달리트들이 분노해서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1950년 제정된 인도 헌법은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스트가 인도인들의 생활과 생각 속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탓에 이에 따른 차별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